11.6 재보선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울 것 같았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도 주말 사이에 성사를 이뤘습니다. 11.6 재보선이 앞으로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영광에서 부산에서 곡성까지. 예, 곡성까지 예,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 지금 뭐 예. 제가 그 차량 거리로 네. 10,000km 넘었더라고요. 와, 그렇게 계속 지금 전국 팔도를 예. 예, 돌아다니시는 상황이군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그렇지만 될 거다, 끝내. 저는 계속 단일화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예. 실제 중간에 뭐 결렬이니 합니다만 저는 단일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거는 뭐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단일화 과정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당과 당 차원에서 민주당과 혁신당도 그리고 뭐 저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도 단일화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 차례 토론 끝에 여론조사로 이제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로 결정이 좀 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산 금정구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연대해서 함께 선거 캠페인 하게 됩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서로 양쪽에서 그렇게 공언을 했고, 저희 유재성 후보가 김경지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이제 맡을 것이고, 네. 그에 따라 이제 서로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공동 선거 유세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양 정당이 그리고 양 캠프가 서로 합심해서 좀 안 좋은 조건이라고 하지만 험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겨봐야죠. 네. 이번에 11.6 그 재보궐 선거가 전체 5군데입니다. 서울, 물론 이제 뭐 교육감 선거는 뭐 네, 정당이 예. 개입할 수는 네, 예.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어서 있어서요. 인천, 강화, 앞서 말씀하신 호남 2군데 그리고 이제 부산 네, 모두 예. 5군데인데요. 이번 11.6 선거가 정치적으로 함의하는 바 어떤 의미가 있고 야권이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야권이 경쟁과 협력 기조로 가는 것이 크게 보아서 승리의 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부산, 강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협력을 해서 이기고 적지기 때문이죠. 험지기 네. 때문이죠. 근데 호남, 영광, 곡성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0% 마이너스 100%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우는 뭐 국민의힘 심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그 영광, 곡성 지역에 그 걸맞는 맞춤형 공약을 갖고 있는지, 어느 후보가 자질이 있는지, 도덕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유권자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협력과 경쟁과 협력이 이번 재보궐선거의 핵심 그 키워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과 협력의 핵심 키워드인데 지지자 간에는 상당히 거세게 저희 댓글창에도 벌써 응원합니다 파와 응원하지 않습니다 파가 지금 막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많은 평범한 유권자들은 그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이 함께 연대 또는 또 전체 파이를 키운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단일 대우를 갖기를 바라는데 지지자 간은 상당히 험하게 다투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니었죠.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경쟁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이 주도로 만든 정당 아닙니까? 네. 거기에 조국혁신당을 넣어주지 않았고 별도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경쟁이 있었어요. 경쟁이 없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했고, 근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보를 안 내기로 결정을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져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경우도 저희가 창당 시기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 윤석열 정권 심판에서는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들 것이다. 후보를 안 내거나 단일화를 해서.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쟁하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해온 겁니다. 네. 지금 저희 기조가 바뀐 건 전혀 아니고, 지민비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민비조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죠. 만약 민주당이 지민비조 했으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민 비민이었죠 거기는. 지민 비민 예. 1번 3번 찍으시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왔고 네. 저희는 1구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시민들이 판단을 하신 건데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한 것은 경쟁했던 것처럼
지금 영광곡성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경쟁이 저는 발전을 이루고 우리 야권 전체가 파이가 커지는 효과를 낳았고 지금도 낳고 있으면 앞으로 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당력은 객관적으로 조국혁 신당이 좀 약한 게 사실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선대위를 300명 뿌려서 이제 호남 지역에 내려갔다고 하고 예, 또 제가 예. 그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3,000명이 또 영광에 내려가서 예, 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광이 제일 뜨겁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제 영광의 진보당은 아마 오래 전부터 뭐 전국의 당원들이 다 모여서 골목 네. 또 곳곳에 논밭에서 예. 뛰고 계세요.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논밭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전국의 당원이 다 진보당. 오셔. 예, 진보당은 예, 예. 전국의 당원들이 거의 다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그러시면서 뭐 제가 들어보니 우산도 갈아주고 칼도 갈아주고 뭐 밭일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농민분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예. 그런 게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현직 시도의원들 포함해서 300명을 그 선거대책위원회 이렇게 모으시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지금 지금 171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와 계세요. 그에 비하면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12인데 국회의원 12명이 다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곡성에도 가야 되고 부산에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인데 실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은 비등비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세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지지율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 저희는 밀리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댓글창에도 민주당과 싸우지 말라. 이게 민주당하고 뭘 좀 각을 세우거나 이러지 말아달라. 뭐 이제 그리고 쇄빙선이 되기로 했으니까 네.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길 바란다. 뭐 이런 근데 그렇게 그런 프레임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쇄빙선 얘기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은 탄핵추진위원회를 조국혁 신당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탄핵 추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검찰개혁 4법 저희는 오래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거 이미 제출했고 법사위 제출했고요. 근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지금 올리는 것이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종합부동산세 문제, 금융소득세 문제,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와 민주당 입장이 다르잖아요. 저 어느 쪽이 저는 탄핵, 그다음에 검찰개혁 4법을 생각해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아실 수 있고요. 네. 호남에서 경쟁을 하는 게 쇄빙선 역할을 포기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뭐 비판하시는 것 이해되고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뛰어든 것이 이제 불편하시거나 또는 호남의 민주당의 정치인분들에게 이게 거북하실 수 있으나 저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것, 저는 무조건 호남 유권자에게 이익이 되고 호남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는 저의 주장만이 아니라 제가 한 달째 영광곡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본회의 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제가 만나는 뭐 수십 년 민주당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민주당 찍을 거다. 그런데 조국혁 신당이 이 선거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었고 또 민주당도 조심하게 됐다. 과거와 달리 훨씬 조심한다. 그리고 혁신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 네. 그거는 여기서 이제 그 호남 현지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어떤 프레임에 기초해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싸우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실제 거기 사시는 시민들, 국민들은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